안녕하세요. 박강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 함수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4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일의 회원 아이디의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하여 유료 회원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마지막 한 글자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겠죠. write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타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하시오. 자, 두 번째는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시오. 자, 세 번째는 뭐뭐로 끝나는 글자를 추출하시오. 자, 세 가지 다 맨 마지막, 맨 오른쪽 글자를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는 left하고 right 중에서 right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right고요. 자, right 함수는 인수 2개 들어가요. 문자열과 추출 개수. 자, 문자열 자리에 회원 아이디 클릭해 주시고 몇 글자? 한 글자 했으니까 추출 개수 자리에 숫자 1 적어 주시면 유료 회원 여부가 표기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가입일과 오늘 날짜 연도 차이를 계산하여 가입 기간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가입 기간은 오늘 날짜 연도에서 가입일 앞 네 글자를 뺀 나머지로 계산을 해라 했고, 두 번째 left 이어 today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일단 오늘 날짜의 연도에 해당하는 건 이어와 today 함수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가입일의 앞 네 글자는 left를 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left 함수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 타입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시오.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시오. 세 번째는 뭐뭐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면 left 함수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오늘 날짜 연도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oday를 이용을 해주시면 오늘 날짜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날짜 중에서도 연도만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today를 이어 함수 안에 이렇게 인수로, 날짜 인수로서 담아주시기만 하면 일단 오늘의 날짜를 표시를 해주겠죠. 산술연산 진행하셔야 되니까 빼기 등장하고요. 가입일에 있는 앞에 네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 left가 사용이 됩니다. 문자열, 컴마, 추출 개수는 우리 네 글자 뽑을 거라서 숫자 4 적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가입 기간도 계산이 되었고요. 이어 동그라미 3번이에요. 표 2에서 출판 번호의 세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여 판매 부수를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라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표시 예 보시면 S-815라면 815권과 같이 표시를 해줘라 했네요. 두 번째 화살표. 미드 함수하고 연결연산자 AND를 사용하자 했어요. 자, 일단 끝에 있는 세 글자를 뽑을 거긴 한데 이번에는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죠. 자, 미드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문자열, 시작 위치, 추출 개수. 중간 어디서부터 추출할 건지 시작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오류가 날 거예요. 자, 시작은 미드고요. 자, 앞에 있는 출판 번호에 215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S 빼기 2예요. 세 번째부터 몇 글자? 세 글자를 뽑을 거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닫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숫자 값은 뽑아졌고요. 자, 여기 우리는 권이라는 한글을 마저 붙여 표시를 해야 하겠죠. 자, 그러자니 연결연산자 AND를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권이라는 건 나 표기하기 위해 자판으로 직접 적을 거예요. 양쪽 쌍따옴표 빠뜨리지 마시고요. 자, 마무리 지어주시면 자, 판매 부수도 계산이 되었고요. 이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 도서 분류, 그다음 빼기기호, 출판 연도를 연결하여 도서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여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도서 분류가 ST이고 출판 연도가 2024라면 ST 빼기 2024인데 다 대문자로 바꿔서 표시를 해줘라 그랬어요. 일단 연결부터 해야 그 다음 대문자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결부터 할게요. 자, 보이는 건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연결합시다. 중간에 빼기는 없으니까 직접 입력할게요. 마지막으로 연결할게요. 뒤에 있는 출판 연도를. 자, 그러면 도서 코드는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아직은 소문자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대문자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자, 이만큼을 버퍼 함수 안에 이쁘게 담아주시기만 하면 자, 전체적으로 다 대문자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5번. 표 3의 주소에서 공백 앞 주소지를 추출하여 지역구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예요. 표시에 주소가 강남구 띄고 논현동이라면 강남구까지 표시를 하고 서대문구 홍제동이라면 서대문구까지 표시를 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화살표 left하고 search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는데요. 자, 주의하실 거는 left 함수는 문자열과 추출 개수,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주소지가 강남구 3글자짜리도 있고 서대문구 4글자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출 개수가 다 다르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역구의 특징은 지금 공백의 앞까지가 지역구인 거잖아요. 자, 그걸 서치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서치를 가져다가 우리는 띄어쓰기, 공백의 위치 번호를 먼저 추출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정말로 한 칸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한 칸을 진짜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컴마 어디서 찾을 거예요? 주소에서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특별히 시작위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아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주소지 안에 띄어쓰기는 각각 4번째 혹은 5번째에 있어 라고 서치가 위치 번호를 반환하여 표시를 해줬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린 지금 4번째 글자까지 뽑을 게 아니잖아요. 딱 지역구까지만 뽑아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백 바로 앞까지만 추출을 할 거잖아요. 4글자 아니고 강남구 3글자 뽑을 거고 5글자 아니고 서대문구 4글자를 뽑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백까지 뽑는 거 아니고 공백 바로 앞까지만 뽑을 거야. 빼기 1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백의 바로 앞 글자까지만 4번째 아니고 3번째까지 뽑을 거고 5번째 아니고 4번째까지 뽑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의 서치 빼기 1이 뭐가 되는 거다? 추출 개수가 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이만큼을 마무리할게요. 자, left 함수에 문자열, 그다음 추출 개수 자리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지역구 표기 됐을 거고요. 이어서 6번 볼게요. 직급 분류에서 두 번째 샵 이후 문자를 추출하여 사원 평가 영역에 표시를 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예요. 직급 분류가 AA 샵 부장, 샵 A-와 같다면 A-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표기를 해라 했고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자, right 함수하고 len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A 한 글자를 표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A- 두 글자를 표시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추출 개수가 지금 다 달라요. 자, 하지만 공통적인 건 어때요? AA 샵 대리 샵이라는 지금 몇 글자? 6글자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사원 평가 부분을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 len을 이용해서 추출 개수를 해결을 해줄 건데 len 함수는 제가 length 생각하시자 그랬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전체 몇 글자짜리인지 글자의 수를 세어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다라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은 len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글자 수를 세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직급 분류에 해당하는 게 몇 글자냐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우린 공통적으로 AA부터 샵까지는 다 제외를 시킬 거잖아요. 그죠? 자, AA부터 샵까지 총 몇 글자? 6글자는 제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게 사실상 뭐다? 추출 개수가 되게 되는 거다. 마무리합시다. 자, write 함수에 추출 개수 자리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G급 분류에서 나머지 6글자를 제외하고 남는 글자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줘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사원 평가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7번 볼게요. 표사에 출판 코드와 출시일의 월을 추출하여 다음 영역에 인쇄 코드를 표시를 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출판 코드의 출시일의 월을 추출하여 빼기 기호와 함께 표시한 후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것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표시에 출판 코드가 life고 출시일이 다음과 같다면 life 빼기 일단 월만 뽑아서 같이 붙여줘 그랬네요. 자, 마지막 화살표 month 하고요. proper 함수 마지막으로 연산자 and까지 같이 사용을 하자 했어요. 일단 출판 코드는 각자 가지고 있고 출시일에서 월을 추출하는 건 month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 인쇄 코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equal, 보이는 건 직접 찍어주시고 연결합시다. 중간 빼기 기호 직접 적었어요. 쌍따옴표 빠뜨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월에 해당하는 건 month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month 이용해서 출판일만 찍어주세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인쇄 코드까지는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아직은 모두 다 대문자라서 제대로 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만큼의 값을요. 자, proper라는 함수 안에 인수로 담아주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이 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이어 출제형 2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표일에 고객 아이디의 마지막 한 글자가 Y면 가입, N이면 미가입으로 유료 회원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예요. 자, if하고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그럼 시작은 마지막 오른쪽 한 글자를 일단 뽑아와야 그거에 맞춰서 가입 또는 미가입에 해당하는 걸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고객 코드에서 오른쪽 한 글자만 추출해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부터 n까지의 값을 표시를 했을 거고요. 자, 이거에 맞춰서 y와 같다면 참값으로 가입을, 아니라면 거짓값으로 미가입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건 if가 마무리할 거예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오른쪽 끝에 있는 한 글자가 y하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자는 거죠. a는 b답글,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자, 가입이라고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미가입이라고 표기가 되라 해주시면 되겠죠. 자, if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자, 유료 회원 부분 해결이 되었고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표일에 고객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가 S라면 서울, J라면 제주, P라면 부산이라고 지역 영역에 표시를 해라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코드표 참고해라 그랬고, 두 번째 if하고 left 함수를 사용을 해라 했어요. 1번이 마지막, 즉 오른쪽 글자를 사용을 했다면 2번은 처음, 즉 왼쪽 글자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left를 이용을 해서 앞 글자부터 추출을 해야 맞겠어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에서 한 글자만 추출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조건이 생겼으니까 자, 그거에 맞춰서 S인지 J인지 P인지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if 함수의 조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글자가 자, 이번엔 혹시라도 S하고 똑같아. A는 B, 컴마. 자, 이걸 만족을 했다면 참값으로서 자, 서울 이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서울이 아니면 아직도 제주인지 부산인지 판단이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짓값 부분에 if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2차 판단을 진행을 하시자라는 거고요. 자, 조건으로서 left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자, 컨트롤 C 복사해다가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오타도 안 나고 좋습니다. 자, 컨트롤 V 해주시고, 자, 그게 이번에는 J하고 똑같아 라고 묻자는 거죠. 자,
자, 컴마.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제주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자, 둘 다 아니라면 무조건 부산 말고는 답이 없겠죠. 자, 부산으로 거짓가 마무리해 주시자. 자, 첫 번째 if예요. 조건 참 거짓 끝났어요. 괄호 닫을 거고요. 자, 두 번째 if의 조건 참 거짓 끝났어요. 괄호 닫을 겁니다. 자,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지역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3번 볼게요. 표 3에서 쿠폰 번호 앞 4글자인 연도 부분을 추출을 하고 그 결과에 4를 더하여 업데이트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예요. 자, 2023년 빼기 CC 빼기 01이라면 4를 더해서 2027로 바꿔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일단은 뭐 뽑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문자 4개부터 뽑아볼게요. 자, 그건 당연히 레프트가 할 겁니다. 자, 레프트로 쿠폰 번호에 4글자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2024까지를 뽑아줄 건데, 자, 우리는 여기에 뭐를 더해라? 숫자 4를 더해라. 자, 그래서 산술 연산을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도 부분이 표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뒷부분을 뽑아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연결하는 거야 연결연산자 AND가 할 거고요. 자, 추출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write가 하겠죠. 그래서 write를 이용을 해서 쿠폰 번호 찍어주시고 총 몇 글자? 6글자 뽑을 거야 해주시면 정리가 됐겠죠. 마무리 해주시면 업데이트 부분 해결이 되신 거고요.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 3에서 이메일에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하여 ID 영역에 표시를 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표시 예를 봐주시게 되면 표시 골뱅이 기호 앞에 있는 ABC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다가 표시를 해라 했고, 두 번째 미드하고 서치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이번 문제는 미드를 줬기 때문에 문자열은 이메일로 동일하고요. 시작 위치도 첫 번째로 동일합니다. 근데 추출 개수가 지금 다 달라요. 어떤 아이디는 5글자, 어떤 아이디는 8글자. 아이디의 글자 수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부분을 서치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글자의 개수는 비록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골뱅이, 즉 표시 바로 앞까지가 아이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골뱅이, 즉 표시의 위치 번호만 알아내면 바로 그 앞 글자까지만 추출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서치 함수를 이용을 해다가 일단은 위치 번호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은 서치고요. 자,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골뱅이 표시를 어디에서? 앞에 있는 이메일에서 찾아줄 거예요. 시작 위치는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자, 골뱅이 표시의 위치 번호를 반환하여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자, 우리는 이 표시까지 같이 뽑을 게 아니잖아요. 표시 바로 앞 글자까지만 뽑을 거예요. 자, 한마디로 골뱅이 바로 앞까지, 하나 앞까지만 뽑을 거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실상 이렇게 뽑은 아이가 추출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저희는 이메일에서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골뱅이 기호의 바로 앞까지만 추출을 할 거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디 부분만 반환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이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표사의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라고 성별 영역에 표시를 해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if와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미드 함수를 가져다가요.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글자를 미드가 표시를 해주겠죠. 이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최종적으로 사용된 게 뭐다? 미드 함수다. 자,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잖아요. 자, 문자열 함수의 최종 결과는 숫자다, 문자다? 문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얘가 숫자 2인 것 같지만 엑셀이 봤을 땐 얘는 숫자 2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숫자 2하고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나는 숫자가 아니야.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는
문자에서 문자를 추출해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번 문제가 좀 쉬워지려면 value를 썼으면 참 편했겠죠? 자, value를 이용을 해서 미드의 결과값을 숫자 속성으로 변환을 해줬다면, 자, 그때는 숫자 대 숫자가 비교가 되는 거니까 true라고 떴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value 함수를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자,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함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value 없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숫자가 문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양쪽에 쌍따옴표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쌍따옴표가 붙어버리는 순간 얜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와 문자가 비교가 되다 보니 맞았어. 나는 문자 2하고 똑같아 라고 결과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셨어야 맞는 문항이에요. 자, 그럼 if 마무리할게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묻겠죠. 중간에 있는 글자가 자, 숫자 1 아니고 문자 1하고 똑같아. 자, A는 B다꿀,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남자가 표시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여자라고 표시가 되라 해주시게 되면, 자, 괄호 닫고 엔터 쳤을 때 성별이 표기가 되겠죠. 동그라미 6번이에요. 자, 표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다음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나이는 현재 연도와 태어난 연도의 차이값으로서 계산을 해라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left, 이어, today 함수에 연결연산자 and까지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먼저 현재 연도에 해당하는 건 이어랑 today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자, 이어 함수 안에 자, today를 담아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2024라고 표기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태어난 연도를 빼줘야 됐는데, 자, 이성경이는 몇 년생이다? 85년생인 거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두 글자,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사실상 태어난 연도잖아요. 자, 그래서 산술연산 빼기에 left를 이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뽑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앞에 있는 값은 오늘 날짜 연도니까 2024고요. 자, 뒤에 있는 건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글자니까 85예요. 2024에서 85를 빼면 당연히 나이는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성경이는 몇 년생이다? 1985년생이다. 자, 근데 그냥 85만 빼버리니까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85를 뺄 게 아니라 우리는 1985를 만들어서 조립해서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85 앞에 뭐만 있으면 19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를 붙여줄 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시게 되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빼기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2024에서 19를 뺀 다음에 85가 붙어버려요. 자, 그러니 결과가 더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1985가 먼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괄호로 우선순위를 그려주셔야 맞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1985를 반드시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24에서 빼주셔야 제대로 된 나이가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항이었어요.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이어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숫자가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라고 성별 영역에 표시를 해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mid와 mod, if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앞에서 푸셨던 성별 5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있는 글자부터 가지고 와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mid를 가져다가 자,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를 우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때 사용하시기 적절한 게 mod 함수거든요. 자, mod는 뭐였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였다. 단 숫자 2로 나눠주게 됐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면 짝수고 하나가 남으면
홀수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드를 이용을 할 때 숫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짝콜 구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구하신 이 미드 값이요. 사실상 모드 함수의 큰 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컴마. 자, 그 다음 작은 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숫자 2를 직접 적어 주시는 거지. 자, 그럼 중간에 있는 글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모드, 즉 나머지를 구해줘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엔터 쳐주시게 되면 작은 수가 2기 때문에 나머지는 1 아니면 0 말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1과 0으로 표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최종적으로 사용이 된 건 모드 함수잖아요. 여러분, 모드는 수학 삼각 함수예요. 자, 수학 삼각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숫자겠어요? 문자겠어요? 당연히 숫자겠죠. 수학 삼각 함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 1이냐고 쌍따옴표를 붙여버리시면 오히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숫자기 때문에 숫자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묻겠죠. 나머지가 혹시라도 1이야? 한마디로 홀수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컴마 참값으로서 남자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컴마 아니라면 여자가 나와라 해주시면 성별 부분의 결과가 표기가 됐을 겁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표 5에 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을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left, right, mid, date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사용을 하자 그랬어요. 일단 생년월일이 최종적으로 표기가 돼야 하니까요. 자, 날짜에 해당하는 건 누가? date가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date 함수 안에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갔어요. 연월일. 자, 연에 해당하는 건 우리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2글자죠? 자, 월에 해당하는 건 02니까 중간에 있는 2글자죠? 일에 해당하는 건 18이니까 중간에 있는 2글자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번 문제는요. 자, 데이트 함수 안에 연 자리에 누구를 left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컴마 월 자리에 누구를 mid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컴마 자, 일 자리에 누구 mid를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right는 말이 안 돼요. 끝에 있는 글자를 뽑는 거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left, mid, mid. 자, 이런 형태로 중간 글자를 뽑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됐었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각 인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left 함수 인수 2개 들어가죠. 자, 앞에 있는 주민번호에서 몇 글자? 앞에 있는 2글자 9, 5만 뽑아서 연도로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 mid예요.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9, 5, 0이에요. 자, 컴마 세 번째부터 2글자를 뽑는 거고요. 자, 마지막 mid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9502 1부터 뽑아줘야 되죠. 자, 5번째부터 2글자를 뽑아주시면 됐었던 거죠. 자, 그대로 엔터 쳐주시게 되면 자, 생년월일은 당연히 엑셀이 계산을 해줬었겠죠. 문자열 범주부터는 출제 유형들이 실제 기출문제 난이도랑 유사합니다.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인수정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